안녕하십니까, 자수성가TV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비군 6년차 마지막 이제 끝나면서 예비군 훈련을 갔다 와서 저번주에 영상을 많이가 아니라 거의 못 올렸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주신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대한민국 경제는 일본 경제를 따라간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경제 전문가들도 일본의 과거 모습을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의 붕괴나 저출생, 고령화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불과 40년 전인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하며 1988년도에는 세계 50대 기업 중 33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기업 하나가 우리나라 경제보다 규모가 더 클 정도였으며 엄청난 경제 성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과연 미국이 자신들을 대적할 만한 힘을 가진 일본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일본이 매년 급증하는 배미 수출 흑자 규모를 계속 키워나가자 미국은 막대한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를 보게 됩니다. 적자를 개선시키기 위해 일본의 환율 절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플라자 합의라고 부릅니다. 자, 어느 정도였냐면은 260엔에서 120엔까지 엔화 가치를 절상을 할 걸 요구한 겁니다. 매년 급증하던 일본의 수출 산업이 반토막난 엔화 가치로 인해 침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금리를 낮춰서 경제 유동성을 늘려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니까 국민들은 돈을 벌려고 부동산을 투기하기 시작한 거죠. 이로 인해 일본은 엄청난 부동산 거품을 끼게 된 겁니다. 거품, 언빌리버블. 일본의 부동산 붕괴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게 시작인 것입니다. 자, 도쿄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3배가 오를 정도였으니 정말 심각한 거품이었죠. 자, 그래서 정부는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금리를 6%까지 확 올려버립니다. 자, 금리를 너무 급하게 올리니까 투기했던 사람들은 전부 무너지고 국민들이 돈을 쓰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경제가 얼어붙게 된 거죠. 대출을 받아 투기한 개인도 부동산 호황을 노린 건설사도 그 건설사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도 모두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후에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도를 뚫거나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돈을 쏟아부으지만 설상가상으로 저출생 문제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가 적어지고 이에 따라 경제 침체가 더욱 장기화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본 경제가 무너지게 된 이유를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문제가 심각한 듯 많이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울 기준 무주택자가 50%가 넘습니다. 전국 840여 가구는 집을 한 채도 못 갖고 있지만 290만 가구는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붕괴를 따라가지 않으려면 일단 거품이 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언빌리버블. 무조건 집값이 떨어진다고 나쁘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공부해서 투기보다는 투자, 거품보다는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합시다. 오늘의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